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경제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러시아 정권 교체 말까지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사면 초과인 푸틴이 안으로는 러시아인들조차 압박하는 21세기의 스탈린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부터 최해 무역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술이나 수산물 등의 수입도 금지하며 추가 제재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푸틴의 측근인 첼시 구단주를 제재함으로써 첼시 스토어에서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이 골랐던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놓고 스토어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맥도널드 등 러시아 내 외국 자산을 국영화하는 방안으로 반격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업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만두 등입니다. 미국인의 80%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미국인 심리학회가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15년 사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치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지금 해외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공약처럼 폐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였고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고 세계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세계를 가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푸트라인이래요. 제가 우크라이나의 푸틴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부터는 어쩌면 그 우리가 살아생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은 완전히 그 본인이 끝까지 원할 때까지 장기 집권을 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서방 세계에서 무슨 러시아의 어떠한 그 직접적인 공작을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그 자리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벌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며칠 전이었었죠. 린지 그레이엄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뭐 푸틴을 제거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브루투스가 없는가? 얘기한 뒤에 그런 얘기가 점점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앞에 이제 그 레이티스트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이것은 뭐 더 빨리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항해서 그 약자로 PN
TR 최혜국 무역 대우를 하는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같은 대우를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건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미국에 오는 씨푸드라든가 또 다이아몬드도 많이 오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다이아몬드, 씨푸드, 술. 그렇죠. 술이죠. 술은 뭐 미국 스토어에서 자진해서 뭐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러시아산 그 보드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이 상당히 그 말초적인 그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선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ree world is coming together to confront Putin. Our two parties here at home are leading the way. And with that bipartisan cooperation, I'm looking forward to signing into law the bill revoking PNTR, which is, again, most people think of it as most favored nation status. We're also taking a further step of banning imports of goods from several signature sectors of the Russian. 네, signature sectors라고 얘기를 하죠. 러시아에 보드카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산물이 되고 이것도 이제 금지를 하고 미국에서도 이 초당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 지지를 했고 그리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G7 국가들과도 더욱더 푸틴을 벌주는 방안을 지금 그 마련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과 푸틴 측근들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미국에도 뭘 사고 요트를 사서 어디다가 숨기고 하는데 그게 모두 러시아 사람들에게 돈을 훔쳐서 본인들이 그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재산을 숨겨놓는다. 이런 것을 찾아서 벌 주겠다. 왜냐하면 그 돈이 또 다 푸틴의 주머니로도 들어가고 푸틴의 권력을 키우는데도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푸틴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경제의 본격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영국에서는 그 프리미어 그 첼시의 팬들도 문제예요. 티켓도 지금 팔지 말라고 하고 문은 열었는데 그래서 뭐 어제도 경기를 치렀고 일요일에도 또 일요일에 홈 경기네요. 하나가 있기는 한데 첼시 구단주가 푸틴의 수십 년 친구고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첼시 구단을 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오픈은 하되 뭐 여러 가지를 다 금지를 시켰거든요. 하니까 팬들도 걱정, 주변 사람들도 걱정. 이게 꼭 첼시 구단주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다 합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하기를 그래? 그러면 우리는 외국 회사를 국영화하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61군데라고 하든가요. 60군데라고 하든가요. 미국의 뭐 맥도널드를 포함해서 이키아라든가 스웨덴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IBM, 포쉐 등을 이런 그 업체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우린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 했지만 러시아에 스토어도 있고 그 빌딩 자산도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이제 그 정권 교체 말이 나오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2, 3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립니다. Day 16 40마일 쭉 그 러시아 탱크가 있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하던 것이 지금 두 개 조로 나뉘어져서 재편성됐답니다. 그럼 조금 더 우크라이나를 조여 들어간다는 그 신호가 되고요.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이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군데 도시에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스크라는 곳 한 군데하고 아주 서쪽입니다. 그곳은 폴란드와 국경이 딱 접해지고 있고요. 그 조금 아래인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바노 프랭키브스키 이 두 군데에서 아주 정밀하게 장거리 공격을 했답니다. 공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저쪽 동쪽 지역으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먼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요. 그리고 유치원 등등을 공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동쪽의 그 하르키브 같은 경우는 학교가 48군데가 파괴됐다고 하고 정신병원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겠어. 국가에서 말려도 영국도 지금 말리고 있는데 군인들이 가는 일이 딱 텔레비전으로 보고는 못 참는 겁니다. 무슨 산부인과를 폭격을 해서
만삭인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막 몸에 피도 묻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군인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군대는 민간인을 더 많이 살해를 했답니다. 중동에서도 싸움꾼들이 러시아를 도우려 가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 같은 데서 이 푸틴이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렇게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까지 공습을 한다 하니까 테러 국가다 러시아가.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마을이 통로가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물도 식품도 없습니다. 지금 푸틴의 지지자들이 있죠. 지지 국가들은 중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북한. 푸틴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도 그런 칼럼을 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렇게 이 상황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를 어쩝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원래 했었던 발언을 뒤집기 위해서 박스에 아주 자주 단골 손님으로 초대를 받기 전에 본인이 아마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제는 션 해니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천재라고 얘기를 하던 그 푸틴에게 진정 인간에 대한 범죄다, 빨리 끝내야지 된다, 빨리 끝내도 푸틴에게 좋을 것 없다, 이런 얘기까지 쭉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난민들은 유엔의 추산으로 250만 명 이상이고, 유럽연합이 10억 파운드를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2배 많이 지원을 합니다. 미국은 13억 달러 안이 통과가 됐고요. 130억 달러죠.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 외무장관이 아무리 그래도 푸틴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고, 잘못 판단한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 제정신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그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이, 그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코노미스트는 날마다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중기로 그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러시아의 영광을 찾는다면서, 구소련 제국의 영광을 찾는다면서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죠. 군인들에게도 그냥 훈련 받아 들어가기만 하면 손 들고 어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제 웰컴 투 마이 월드라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푸틴에게 그렇게 속삭였겠죠. 푸틴이 그 말을 듣기를 원했으니까. 해주지 않으면은 본인의 위치가 위험해지고,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임무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지시도 없었고 금방 될 줄 알았으니까 국민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길어지면서 들통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침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내부의 전쟁이라는 것은 국민을 단속하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셉 스탈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푸틴은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939년 이후에 최대의 폭격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민간인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민간인 사상이 이미 더 많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21세기의 스탈린이 되는 건데, 거의 모든 국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은 다 닫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를 하면은 15년 징역형에 보내겠다고 하고, 이게 바로 스탈린 시대의 국영방송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방송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수십 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유의 물결이, 콧바람이 들어갔었던 러시아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는 국내에서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남북한이 항상 한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슬라브 민족이죠. 그 같은 슬라브 민족을 어떤 형태로 억압하고 억압해도 이 같은 정보라든가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물이라든가 공기와 같아서 막고 또 막아도 그 속도의 차이가 있고 분량의 차이만 있지 터져 나가잖아요. 공기와 물처럼. 그래서 그 러시아 내부에서도, 아니 우리 친척을, 내 친구를, 슬라브 민족을 왜 저렇게 살육하는 건데
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푸틴은 더 이거 장기로 가면 안 되겠다고 더 그 포탄을 민간인 살해하는데 퍼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몇 개월이 지속돼도 푸틴이 이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우크라이나가 침략자에 대한 대항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고, 이게 기선을 너무 잘 잡았고, 세계가 일반인들까지도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뉴스를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몇 개월 뒤에, 얼마 뒤에 키이브까지 장악을 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그 전체를 러시아가 손에 쥐고 흔들려면은 한 120만 명의 군대는 있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작게 잡으면 110만 명에서 120만 명, 이코노미스트는 110만 명으로 봤지만 120만 명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라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냐면, 우크라이나 인구 1000명당 한 군인이, 러시아 군인이 20명이나 25명 있어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정규군이 러시아가 9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해서 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 이오시프 스탈린처럼, 조셉 스탈린처럼 부르주아는 파괴가 될 것이고, 이 부르주아가 굉장히 이 중간층, 중산층 계층이 러시아를 상당히 발전시키고 현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계층이 무너진다는 거죠. 불만을 하면서 서구에서 굉장히 제재를 하니까 본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스탈린처럼 전부 수용소에 보낼 수는 없지만 다른 도시로 러시아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중추적인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추적인 그 사람들이 터키로도 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전화기가 왜 전화기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 같은 데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러시아 주변에 뭐 다른 나라, 뭐 아르메니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따라 나가고, 그런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표현의 자유도 없이 굉장히 그 스탈린 시대처럼 억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난 2주일 동안 경제가 거의 파탄 났습니다. 루블화는 지금 40% 이상 떨어졌고, 뭐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스탈린은 가만히 스탈린처럼이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고, 나치가 와서 러시아가 굉장히 저항을 잘했는데, 국민들이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뭉쳐서 스탈린을 따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지금 푸틴은 스탈린이 누리던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스탈린의 하자는 대로 희생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 물결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땅은 엄청난데, 그 땅이 그래서 시간대가 한 11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11개 지역 사람들마다 얘기하기를, 모스크바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면서 지역 국민들 간에 서로의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모스크바 전쟁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사실은 푸틴과 몇몇 사람의 전쟁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은 이미 시작이 됐답니다. 푸틴은 쿠데타가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안 믿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는 푸틴이 이제 자기 자리 지키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무기도 쓸 수 있다. 핵무기도 쓸 수 있다. 핵공격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핵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이런 때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제시를 하는데, 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이 테크놀로지 회사가 러시아에서 나온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이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허락을 한다고는 했는데, 많은 구글을 포함해서 그런 매체들이 러시아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원하는 대로만 러시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뭐 휴대폰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바깥의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실로 푸틴의 거짓을 쳐부숴야지 된다. 푸틴의 거짓이라는 게 우크라이나가 나치가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갔다는 거잖아요. 나토는 계속 무기 공급을 해야지 되고 심각한 휴전협정 하기 전까지 지금 하는 협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토도 미국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푸틴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주고 에너지 제재도 힘들지만 해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은 뭐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하는 게 8%밖에 안 되니까는요.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또 영국과는 입장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 힘들어도 에너지 제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까지 설정을 해야지 된다. 러시아에게 너네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공격하지 않아. 이런 말은 하되 비행 금지 구역은 설정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서방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겠지만 원래 해방,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앉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지금 뜨고 있잖아요. 위에로. 지도자도 푸틴은 가라앉고 있고 젤렌스키는 뜨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러시아 사람들도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러시아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어쩌면 그때야 21세기 스탈린 시대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을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푸틴이 사라져야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다 하는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코노미스트 하면 완전히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보고 했다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어쩌면 예상보다 뭐 maybe 빠를지 불가능할지는 모릅니다만 알렉산드르 그 솔제니친이 나중에 소련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이 스탈린 때부터 이 브레즈네프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또 후르시초프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 군인이었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육군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장교를 지냈었는데 친구에게 스탈린이 판단력이 이상해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편지를 보냈다가 10년 수용소 생활을 했죠.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썼고 노벨 그 문학상도 받았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 그 민중들을 깨게 해서 구소련이 그 체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버몬트주에 살았을 때가 90년대 초까지 살았는데 스탈린 때부터 브레즈네프까지 그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시대와는 다르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그것을 또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굉장히 더 초조할 거다 해서 어쩌면 화학무기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이제 2번 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 도달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뭐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미국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아직 확실하게 답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동식 미사일이고요. 뭐 길이가 85피트나 되고 액체 연료고 당연히 뭐 4톤 무게의 뭐 핵탄두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화성 15보다 강하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침공이 있으면서부터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북한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들의 원래 그 스케줄대로 별 그 거침없이 뭔가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협상을 할 때 그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갈 것이다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일단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의 도전이다, 지금 이 정도는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그 마크 김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뭐 한국에 대한 시각 이런 건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만, 지금 할 일이 미국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등등 많기 때문에 별 특별하게 위험이 없으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하는, 이것은 꼭 바이든 행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행정부나 다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한다던가, 남북한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던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뭔가가 걸끄러울 때는 미국이 더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여지가 없어도 힘을 다 저쪽에 써야지 되는데도 그렇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그 북한 이슈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먼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클레어몬트 맥케나의 이채진 석좌 교수께서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전에 했었던 뭐 4자 회담이라든가 6자 회담 등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지난 15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이라고.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죠. 자꾸만 사람들이 중간에 잊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뭐 유엔 사령부에서 누가 사인을 했는가, 종전선언도 마찬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4자 회담하면 러시아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쁜데 될 수가 없고, 6자 회담까지 하면 러시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고, 당분간은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제재 같은 것도 또 논의를 하겠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은 이제 신났다 이런 때, 다른 때도 어쩌면 북한은 항상 스케줄 따라가니까 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부담감이 덜하는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어제 미처 보도하지 못했던 그런 미국 매체도 보도를 하는데,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 나라는 지금 저래? 21세기에? 이러면서 좀 신기하면서 쳐다보는 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여권주의, 반여권주의에 관한 선거 캠페인 때부터 있었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 했던 거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거 갈라치기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랬다 하는 말을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처음부터 그 젊은 당 대표가 그걸 끌고 나오고 끝까지 가져가고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출산율이 뭐 페미니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젊은 남성들의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권에 너무 중심을 둔다. 이 여성가족부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평등에 관한 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법으로 집행해도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토론할 때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20대 여성이 34%만 윤석열 그 당선인을 지지를 했고 남자는 20대 남자는 59% 많은 편이죠. 3분의 2. 30대 남자는 53%가 이 윤석열 그 당선자를 지지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약을 지키면 이것도 의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죠. 180석대 금방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당과 11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개편을 한다던가 뭐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이랬었잖아요. 나중에 남자표도 받아야지 된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 여성자는 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미국 매체들이 이런 건 정말 잘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산을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보면은요. 가족 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국가 예산의 0.2%밖에 안 씁니다. 0.2%만 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해서 쓰는 것은 전체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가운데서 3% 미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맞으면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조금 중도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이 여성가족부는 과거부터 지난 5년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이렇잖아요. 예산 배당이 이런데 여성가족부라는 사실 그 이름 때문에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준다고 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뭐 좀 개편한다던가 이름을 바꾼다던가 하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한다고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기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는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서 보겠죠. BBC 방송도 마찬가지고 가디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것은 돈만 잘 버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다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양쪽에 게 있죠. 왜냐 한국에서 예전에 무슨 이름 여자자 들어가서 여자만 들어가는 대학 아직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학과에서도 가정학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가정학과에서 그렇다고 뭐 날마다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미국도 없어지는 추세고 홈 이코노믹 뭐 이런 그 메이저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세계에선 가장 많이 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정책 비전을 조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당시에 선거가 치러지기 한 3주일 전쯤에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기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자신의 그 이상 같은 것을 담은 거죠. 서울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야 된다. 이게 중심, 포커스였어요. 포린 어페어에서 물론 그 다음 주에 이재명 후보의 기고문도 넣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기고문에 이 중점적인 것은 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북한 이슈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과 포용 정책을 해야지 되고 잘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중국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넓게 나가기에는 북한이라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하게 이런 것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너머로 우리가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세기 조금 넘어서 한국은 가난도 이겼고 독재도 이겼고 뭐 전쟁도 이겼고 경제적인 다이나믹, 문화적인 풍요로움 등등 민주주의 국가, 무역 국가, 파워하우스, 테크놀로지, 팝 문화 세계적으로 최근에 등등등등 BTS 스퀴드 게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책임있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지 된다. 지역주의에 치중하지 말고
외교 정책은 북한과 관계 개선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두면서 국제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창 그 북한과 세계의 사이가 나빴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외면했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북한과 협상하는 게 서울 정부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외교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거 분명하게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두 나라 사이에서 긴장이 강해지는데 한국은 전략적인 모호함을 지키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미국에 가까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계속 그걸 강조를 합니다. 한반도 안에 갇힌 나라가 아니다. 이 세계 주요 국가로서 역할을 하면서 뭐 자유, 평화 이런 리드를 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모든 동아시아 나라의 딜레마다. 중국도 크고 미국도 크니까. 이쪽은 안보, 이쪽은 경제니까. 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이득을 받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북한뿐만이 아니라 뭐 기후 변화라든가 공중 보건이라든가 문화 교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중국의 실크로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협조를 하지만 그래야지 또 중국에도 협조할 것을 협조를 해야지 북한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재인식한다는 것. 그 도쿄와 전략적인 중요성. 어제 이제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잖아요. 게이조 오비치와 예전에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게이조 오부치와의 그때의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일본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뭐 이채진 교수도 마찬가지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도 역시 강조를 하더군요. 일본의 어느 기자였던가요? 이제 한국말로 차근차근 현 총리에 대해서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기자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그런 말 안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딱 그냥 마무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첼시 구단의 선수와 코치가 경기를 하려고 뭐 어디 이제 프라이빗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대요. 첼시 그 구단주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호텔도 있잖아요. 스테디움 근처에 호텔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 즉시 시행. 그래서 호텔도 예약 안 받고 그리고 또 호텔 식당도 문을 닫았고 거기에 이제 스토어 기념품을 파는 스토어가 있는데 스토어에서 바스켓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잔뜩 담은 사람도 누군가가 와서 그거 다 제자리에 놓으라고 해서 제자리에 놓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닫고 나중에 어떤 그 경고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뭐 한국 분들도 팬이 많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그 유럽의 그 화려한 그런 그 축구팀이고 챔피언이고 하는데 대부분의 축구는 하되 뭐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로만 그 아브라모비치가 푸틴의 뭐 수십 년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히 첼시 2003년이었었죠. 2003년에 맞습니다. 2003년에 로만 그 아브라모비치가
이 첼시를 인수를 했었을 때 잘 이 사람 많이 안 알려졌었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선수들, 재능 있는 선수들 들여오고 있는데 지금 첼시는 어제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선수 영입도 못하고 트레이드도 못하고 이 사람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첼시 판다고 했는데 이 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역시 이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딸도 뭐 며칠 전에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올렸잖아요. 팬들도 그렇죠. 티켓 판매도 못하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선수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돈을 많이 들여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너무나 많이 영입을 시켰던 구단주이기 때문에 이거 이 첼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이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딸이 영국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이 21살 때부터 무슨 뭐 400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 하는 그런 집 소유를 하고 살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낸다는 거죠. 딸도 친딸이 아니라 이 사람이 2000년도 초, 2003년인가요? 이것도 아무튼 2000년도 초부터 내연의 관계인 거예요. 내연녀의 딸이니까 2003년도부터 내연의 관계였으니까 친딸은 아니겠는데요. 스텝도로겠는데요. 스텝도로인데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선 사람들이 아니 블라디미르 푸틴 측근의 자산만 동결할 게 아니라 그 내연녀도 그 세컨드 가족으로 봐서 그 내연녀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지 된다. 지금 이 정도로 국제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얏트는 제재 안 해요. 러시아에 대해서. 메리어트도. 영국의 가디언인가가 물어보려고 가디언 맞네요.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답변 안 했대요. 그리고 시리, 브리지스톤 타이어도 필립 모리스도 영업하고 러시아 사람들 담배 엄청 많이 피우잖아요. 할리버튼도 오일필드도 이 할리버튼이 하니까 그대로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중지해 주세요 했는데도 요청 안 들었고요. 아무튼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푸틴에 대한 제재가 예상밖에 강하고 예상밖에 신속하고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단기적으로 전략을 안 바꾸겠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인간 희생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단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도 지기까지 하면 그 군사 싸움에 있어서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골드만삭스라고 말씀드렸는데 JP 몰건까지도 이제 러시아에서 일 안 한다고 하고 뭐 셀폰도 러시아에 안 들어가고 자동차도 안 들어가고 에르메스, 루이비통도. 근데 루이비통 그 러시아 스토어를 보니까 그냥 문만 걸어 잠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어머 또 그것은 깔끔하게 루이비통 그 물건까지 다 그냥 텅텅 비어서 선반밖에 안 남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적인 그 최혜국 대우를 일단 서스펜드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관세 붙이고 뭐 이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워낙에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별 큰 것은 아니고 상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거래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양쪽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그 정도 강도이고요. 연방 상원은 원래는 이게 지출안이 1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을 그제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어제 상원에서도 찬성 68대 반대 31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안 됐으면 문 닫아야 돼요. 연방정부. 그런데 9월 달까지 열게 하면서 1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지출안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130억 달러 정도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컬버시티에 미스 G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노란색 반 하늘색 반에서 우크라이나 만두예요. 이름을 자유의 만두라고 불렀고 헐리우드의 뭐 칵테일 바도 어떤 그 탄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술을 팔고 빵집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음식 같은 것을 파는 그런 그 캘리포니아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인플레이션이다, 우크라이나다, 한국 대선이다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인 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의 80%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앞으로도 생길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포함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60%가 최고였답니다. 60% 중반이.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어선할 때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 목표가 뭐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유니버시티 오브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주에 있는 제시카 골드 교수는 몇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보세요. 마사지를 한다던가 친구와 걷는다던가 책 읽기, 여러분들이 기쁜 일,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